안녕하세요, 데킴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남기고 있고,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전반적인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TPGY에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코멘트 남겨주신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전체 상황을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지려 그래요. 요즘 알다시피 저도 지금 와인샵을 하나 하고 있어가지고, 와인샵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좀 조그만한 건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놀러 오시면 서로 뭐 와인 사는 거보다 저 내추럴 와인 쪽이어가지고 컨벤셔널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어가지고 놀러 오시면 한번 얘기도 하고 만나 뵈니까. 이름은 본본입니다. 본본이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병들이 그렇게 아직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놀러 오셔서 즐기면, 네, 시간 가는 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고도 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거 즐기면 서로 좋지 않을까. 얘기도 하고, 꼭 와인에 대해서 안 얘기도 하니까 편하게 놀러 오세요. 네, 여기 위에 사무실 아래 잠깐 조그만한 공간을 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가서 같이 만나는 시간 가지면, 제 대치동에 있어요. 대치동에 있어서 한티역이랑 선릉역 사이에 있는데, 편하게 놀러 오시면 같이 좋은 시간 보내면서 네,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장을 말하면 계속 좋은 뉴스는 없어요. 물론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작년이죠. 2020년 3월 같은 그런 락다운은 없을 거고, 우리 경기가 이렇게 막 뒤로 가지는 않을 거다. 후퇴까지는 아니고, 물론 이제 GDP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캐티 우드는 살짝의 피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롱텀을 보고 있는, 우리가 5년을 보면서 지금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은 많이 혼돈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명확하지 않고, 지금 투자자들이 의견이 많이 엇갈려 있을 때,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투자할 시점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크게 결정하는 요소에서는 지금 얼마나 좀 디스카운트가 돼 있나. 그래서 지금 시점이 좀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디스카운트가 지금 이전 시점까지 올라가도 좋겠지만, 이전 하이까지는 못 올라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주식으로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을지 좀 한번 볼게요. 뭐 페이스북, 파이버 같은 거를 볼까요? 다 비슷하니까 그룹들이. 파이버가 연 그래프로 보면 최고점이 336불인데 지금 121불이에요. 파이버는 업워크랑 이런 구인구직하는 기ግ 이코노미라고 하죠. 기ግ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풀타임 워크가 아니라 자기가 파트타임 아니면 사이드 잡으로 자기가 일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96 job가 있는데 내가 9시에서 6시까지 일하는 일반 일이 있고, 그리고 그거 퇴근해가지고, 아니면 뭐 물론 요즘에는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럴 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통역을 해주던가, 아니면 통역은 아니고 번역을 해주나. 번역을 할 때는 이제 파이버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고, 파이버에서 누가 요청을 하면 그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잠깐 사이드 잡 같은 조그마한 걸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신기한 것들 많이 있어요. 거기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로고 사용할 때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더 많이 버티컬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ግ 이코노미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계속 한 200불대 있다가 지금 이제 100불대까지 리트리트를 했어요. 주가가 흐름이 최근에 계속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시 이전의 고점이라고 말했던 2월의 고점이었던 한 300불 이상까지 갈 수 있나? 그러면 저는 못 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웬만한 시장들이 좀 비슷해요. 물론 또 이거를 딴 거를 하나 보면, 에너지 쪽을 한번 볼게요. 에너지 쪽에서 뭐 솔라 엣지도 있고 엔페이스 있고 한데, 솔라 엣지를 보면 저는 엔페이스보다 솔라 엣지를 좀 좋아하는 성향이니까 저는 투자했었고, 얘네는 초반에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최근에 고점을 찍었어요. 368불 8불 정도? 네, 368불 정도를 이제 11월에 찍고 다시 이제 리트리트 다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계속 유지가 될까? 아니면 올라와도 조금만 더 올라오고
떨어질까 이런 고민을 아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태양광 이런 비즈니스 쪽으로 투자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물론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이코 프렌들리랑 지금 이 옛날부터 이코 프렌들리 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비즈니스들이 많아야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정부가 세금을 걷고 거기에다가 더 많은 걸 부어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비즈니스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캘리포니아는 좀 안 좋은 상황을 겪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여기에서 지금 왜 캘리포니아를 굳이 얘기하고 있냐면 캘리포니아가 지금 솔러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태양광 이 사업에 돈을 주는 서브시디를 주는 거를 줄인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캘리포니아가 모든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그냥 이미지상 좀 타격을 받을 거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어제 뭐 8% 솔라이즈 같은 경우에 8%고 근데 다 8%, 7% 이렇게 올랐는데 드롭 대비해가지고는 많이 안 올랐죠. 이게 그래서 잠시 지금 현재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잠시 좀 인위적인 업사이드 사이클이 오고 뭐 최근에 크레이머 제가 짐 크레이머도 좋아하는데 최근에 계속 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좀 너무 많은 스탁을 소개시켜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많이 알고 주위에 좀 그 CEO급 사람들한테 또 내부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좀 유리한 위치고 그리고 자기만의 팔로잉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사람이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매체 정도 그런 자기가 팔로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 특별히 크죠. 그 크립토 커런시 쪽에서는 나 이거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오르는 뭐 한국 주식도 많이 그러는 뭐 단타방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뭐 얘기는 꼭 하고 싶진 않지만 그 얼리 무버가 될 수 있는 거죠. 짐 크레이머가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짐 크레이머는 그러고 있진 않고 자기 포지션을 아마 잘 홀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애플 막 이런 걸 얘기했고 근데 다시 말하는 걸 돌아가면 요점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지식이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충분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현금이 막 거의 뭐 쓸어 담듯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짐 크레이머는 충분히 이제 캐시플로우가 많이 있으니까 자기 포지션을 완전 이제 사이드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안전한 돈을 투자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가 있는 돈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들어오는 수입이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금액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투자하는 금액으로 결국에는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평온하고 뭐 평범하고 뭐 이렇게 큰 특출남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고 여유롭고 좀 여유롭게 투자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보다 내 성향에 안 맞으면 투자를 안 하고 내 성향을 그냥 발굴해 가려는 좀 보수적인 성향도 있으면서 투자하는 종목은 또 어그레시브한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애기 투자자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장에는 투자하는 게 지금 좋지 않겠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업사이드보다 이게 크리스마스 피크가 잠깐 오고 지금 떨어질 수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게 올라가면 뭐 이 놓치는 거에 후회를 안 할 자신이 더 있는 거죠. 이게 떨어져서 내가 실망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한 편을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올라갈 거를 결정을 할 건가 아니면 내가 여기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할 건가. 그러니까 뭐 베팅이라는 단어가 뭐 물론 도박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일상에 자주 써요. 네, 자주 쓰니까 너무 도박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제가 도박이라고 생각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물론 도박성은 있다고는 생각해요. 네, 이제 투자에서도 하지만 내가 하우스에서 노는 게 아니라 좀 하우스의 경향이 있는데 이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 하우스는 아니고 그냥 말을 안 듣는 아이라고 하는데 또 오래 투자하는 사람 보면 뭐 하우스는 오히려 카지노 이런 갬블링은 오래 투자할수록 승률이 안 좋은데 장은 오래 투자할수록 승률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어려가지고 초기 투자자여가지고 초반 투자자고 애기 투자자여서 이걸 제대로 긴 투자를 하는 거를 저희가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오래 투자하면 이걸 알 거예요. 오래 투자하는 그 힘? 근데 하지만
아직은 너무 얼리 투자자고 너무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하는 시점 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내가 원하는 미래 금액에 대비해서 지금 너무 조그마한 돈을 굴리고 있고, 이 돈을 일단은 초반에 지금 보전하는 게 가장 좋은 목적이기 때문에, 음, 지금은 현재 안전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여러분이 투자를 저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 저는 그냥 개인 혼자 놀고 있는, 혼자 이제 자기 돈을 굴리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제 말 듣고 매도하지 마시고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채널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채널이 있는 이유랑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나랑 같은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이 올해 많이 생겼잖아요. 2020년부터 작년부터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남기고 나중에 돼서 이걸 돌이켜 보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 혼자만 이렇게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 나같이 이렇게 좀 어, 편하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이 영상을, 이런 영상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는 돈을 쉽게 벌었다. 주식 투자하는 게 고민은 많이 되고 힘든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주관을 찾아가는 길에서 계속 찾아되면 이렇게 쉽게 크게 어, 힘들어하지 않아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널을 계속 이제 쌓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시황으로 돌아오면, 아직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상승에 대한, 상승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옴니크론이라는 이 베리언트에 대해서 확실히 얼마나 치사율보다 일단 퍼지는 게 빨리 퍼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이 사람들이 주위에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실질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뭐 저희 아버지도 걸리셨고 최근에. 물론 제가 같이 안 사니까 아버지랑 저는 뭐 괜찮긴 한데, 제 친구 아버지도 막 걸리기도 했고, 주위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 돌아가시기도 하고. 물론 이게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심각하죠. 제가 이제 사람마다 자기 그 심각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제가 뭐 아버지가 걸려서 뭐 웃고 지나간다 뭐 이렇게 평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넘어가는 스타일이니까. 어,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주위에 이렇게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이율이 진짜 빠른데요. 근데 얘네들이 몸에 걸려서 퍼지는 속도는 진짜 빠른데, 얘네들이 뭐 브론카이 해가지고 이게 그 폐에서 나뉘지잖아요. 거기까지 퍼지는 거는 빠른데 그 퍼지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처음에 코로나를 걸렸나, 델타를 걸렸나, 아니면 옴니크론을 걸렸나, 이게 평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옴니크론도 어떤 형태가 되고 있고,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락다운 시스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예대로 바이든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큰 락다운은 안 할 거다, 우린 계속 이제 백신 시스템으로 갈 거다라는, 백신 스테이지 시스템으로 계속 진행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코노미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또 로지스틱 이슈가 있으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상승이 되면 신재생이 아니라 뭐더라, 상승하는 주식? 성장주? 성장주죠. 성장주들은 어떻게 평가될 거고, 어떻게 그 가격이 그 비즈니스한테 타격을 줄 거고, 그 대출이 좀 덜 그 이자율이 더 높으니까 이자율을 어떻게 감당할 거고, 이게 비즈니스한테 어떤 성향이 있을 거고, 전체적인 솔라 패널들은 또 어떻게 되고, 테슬라는 지금 EV 차들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자재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물론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는 못해. 근데 생각은 하고 있죠. 이게 생각은 하고 한 번씩 이제 들여다보고, 금리는 또 이제 어떻게 올라갈지, 뭐 트레저리 yield 어떻게 올라갈지, 얘네들은 왜 내려가는지, 이거 어떨 때는 왜 올라가는지, 올라갔다가 더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왜 떨어지고, 왜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뉴스가 2020년에 그, 어, 톤앤 매너라고 하잖아요. 톤앤 매너가 바뀌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뀐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연말이니까 여기에서 다이렉션을 어떻게 이제 큰 돈을 굴리는 애들이 어떻게 잡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큰 세력이라고 할게요. 큰 세력이랑 뭐 헤지펀드들이랑 그리고 돈 많은 세상에 이제 마켓을 거의 무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기지개 펴고 있는 시점이고, 기지개를 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거의 정리하던가 이제 좀 그걸 이제 거의 다 해가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완료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이 변동성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물론 볼륨이 많이 줄은 거를 보면, 이 거래가 볼륨이 좀 줄은 거를 보면 한 며칠 전 대비해서 아직은 이제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좀 충분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 했고, 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갔고, 이제 좀 코멘트를 보면, 일단 혁진문 님이 합병 불발되면, 지금 5일 전인데, 제가 댓글을 좀 빨리 안 남겨서 죄송합니다. 합병 불발되면 10불은 보장 받나요? 네, 보장 받습니다. 그럼 그 뒤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합병 불발 시 절차 좀 알려주세요. 합병 불발되면 얘네들이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완전히 불발되고 얘네들이 타겟이 없으면 돈을 알아서 돌려줄 거예요. 근데 저도 돌려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명확하게 저도 한번 경험해봐야지, 나쁘게 말해서 뭐 경험해봐야지 하는데, 저도 지금 TPGY는 좀 보유하고 있거든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 절차가 아마 회사에서 이거 안 한다, 스팟 폐지하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조금씩 돌려줄 거예요. 순서대로, 순차대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로는 안 되고 한 달, 두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저도 경험하지 못해서, 일단 10불 보장 받는다는 거는 네, 얘기 생각하고 있고. 김지영 님이 또 대주주 매도 소식이 있네요. 10불 깨지는 이유가 있나 봐요 하는데, 대주주 매도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판 주식들이 5만 주식들을 세 번밖에 안 팔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많은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 밑에 내려보시면 그 SC 가가지고 에드가에 보면,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이거 라이스트리트가 아니었고 이번엔 다른 애들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팔았는데 뭐 15만 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얘네들 기준에서 그냥 좀 빼가지고, 다른 데 이제 좀 아셋 알로케이션을 하던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15만 주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라이스트리트가 그때 100만 주도 별거 아니었는데, 뭐 가지고 있는 거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처분했는데, 얘네들은 4분의 1 그 수준이 아니라 10분의 1 정도로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거의 이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룽고링 님이 하루 전에 남기셨는데, 안녕하세요. 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18불에 샀는데 이번에 만약 합병이 안 되면 10불 정도인가 돌려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금은 내야, 마이너스면 세금을 안 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강제 매도,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명확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받아봐야지 아는데, 이게 강제 매도? 그러니까 매도로 한 시점이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스팍이 사라지면서 매도한 게, 매수 시점이 18불인데 매도가 10불이면 세금이 안 낼 거예요. 네.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로 그게 수익이 나면, 그러니까 뭔가 실현이 된 거잖아요. 실현이 돼가지고 플러스가 되니까, 실현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긴다, 이런 게 되는데, 여기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때가 돼야지. 저도 이제 스팍이 망한 거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네, 아마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없는 TPGY PGO겔님, PGO겔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얼굴에 한 번씩 바르고 있는데, 샤워하고 바로 바르고 있는데, 얼마 없는 TPGY 관련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TPGY는 언제까지 합병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되나요? 지금 이 TPGY 합병이, 물론 이거 지금은 계속 우리가 TPGY라고 얘기해가지고 TPGY만 합병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3사에서 다 동의를 해야 돼요. TPGY가 있고, NG라는 EV박스의 모기업이 있고, 그리고 EV박스가 있어요. 이 3사가 합의로 인해가지고 연장은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뭐 6월, 9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연장을 했잖아요. 연장을 계속 했는데 이제 12월 31일까지에 아마 안 해줄 가능성도 높지만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내년 한 2023년 10월까지 이거를 완료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TPGY 또는 NG 측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 너희와의 관계를. 왜냐면 너희가 지금 회계 자료를 2019년이랑 20년을 어떻게 아직도 안 줄 수가 있냐 라고 하면 진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저도 인정해요. 기다릴 만큼 저희도 기다렸잖아요, 다들. 네, 그래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답답하긴 하네요. 네. 네, 내년 10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마 연장을 안 할 거고, 요번에도 만약에 연장을 하면 한 2개월 정도 연장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완전 추측이에요. 네, 지금까지 3개월씩 계속 연장했으니까 2달 아니면 한 달 연장하면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금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끌면서 뭐 코로나일 수도 있어요. 유럽에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회계 자료 같은 데는 이제 좀 같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영화에서 본 거는 제가 직접 뭐 그 회계사는 아니니까 큰 회사잖아요. 그래도 이비박스가 그거 회계 절차하는 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이슈가 있고 바로바로 이게 안 풀리니까 저희 답답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18불에 샀으면 많이 오래 기다리셨고 저희도 다 오래 기다렸잖아요, 지금. 물론 오래 기다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TPGY도 그래도 스팍을 한 경험이 좀 있는 회사고, TPGY 자체가 TPG라는 모기업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전 세계적으로 있고 한국에서도 아마 액티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도 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도. 네. 엄청 큰 회사니까 잘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고, 이비박스는 뭐 유럽에서 가장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차지 포인트가 한 7조 원 정도 되거든요. 기업이 6.4 빌리언 달러 정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빨리 합병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10불 정도면 시가총액이 프로포마가 원래 1.4 빌리언이었잖아요. 1.5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병을 하면 차지 포인트의 반만 가도 그러면 3 빌리언 정도인데, 그러면 더블은 된다는 거잖아요. 20달러는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했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래오래 인고의 시간을 가고 있지만 기업 자체가 아마 이렇게 오래 걸렸으면 좀 주주들한테 뭔가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1년 넘게 기다린 것 같긴 한데 한번 봐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도 저도 이제 또 열심히 또 영상을 남기도록 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이 커멘트 섹션에 남겨주시면 저는 이제는 열심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대답하려고 하니까 다들 힘내시고,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도. 그러니까 캐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늘 주식이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뭔가 올라가면서 확고한 배드가 있으면, 확고한 그 지지점이 설정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이런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면 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계속 이제 이슈가 생기고, 명확하게 어떤 시점에 들어간다는 거는 저도 평가가 안 돼요. 근데 투자하다 보면, 네, 뉴스를 보고, 이제, 여기저기 생각하고 있고, 멍 때리다 보고, 또 밥 먹다 보면, 아니면 샤워하다 보면 생각이 딱 나요.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해야지. 라고 하면 그때 내 직감? 직감에 이제 거기에다 이제 톤은 달아야죠. 너의 직감이 맞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건가? 이 정도의 기본적인 질문은 물어봐야 되지만, 자기 주관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말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근데 그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그냥 고집만 부리고 있나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만약 투자를 하고 근데 이게 투자를 하니까 이 초보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투자하는 종목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색안경이 세게 끼어요.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할 때 왜 한 번씩 빼냐면 이 장 상황이 애매하다는 말은 내가 좀 더 내 주식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그 전제도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종목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냥 빼가지고 저도 그런 거예요. 뭐 장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는 좀 핑계였던 것 같아요. 계속 빼고 싶었는데 버티다가 장이 안 좋네 하고 그냥 뺀 것 같아요. 그렇게 빼서 전에도 그랬고 한 번씩 빼면 다시 그 색안경이 리셋이 좀 돼가지고 다시 보게 되고 뭐 하루 물론 이제 엄청난 수익은 하루 이틀에 있지만 뭐 1년 동안 뭐 일주 안에 뭐 다 5일 안에 정도 수익이 모든 수익이 발생한다고도 얘기하지만 너무 주린이어서 그런 거에 미련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 스타일마다 또 다르죠. 제 스타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한번 빼고 숨 쉬고 다시 넣고 그래서 잘 되면 박수치고 기분 좋아하고 잘 되면 그냥 덤덤해요 실은. 잘 되면 덤덤하고 안 되면 왜 안 됐을까 생각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왜 안 됐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존버라는 거는 잘 안 해요 웬만하면. 네. 잘 안 하는데 버텨보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물타기도 하고 이게 하지 말라는 거를 결국엔 다 하게 돼요. 그 하지 말라는 거를 아니면 안 좋다고 하는 거를 나중에 미루는 것보다 지금 물론 좀 안전하게 제가 안전한 성향이어서 지금 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투자하면서 다른 사람이 뭐 워런 버핏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난 하고 있어 뭐 아니면 또 다른 또 유명한 뭐 유튜버 아니면 투자를 오래 했던 사람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뭐 한국에서 투자하는 분들 대가들 이렇게 투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난 이렇게 투자하고 있어 라고 숨기지 마세요. 네. 그게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안전하게는 투자하시고 왜냐면 저희는 초보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어드바이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초보다 라는 걸 인지하는 게 인지가 발전의 첫 스텝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내 생각이 맞지 않다라는 거를 맞지 않다까지는 아니고 맞지 않다는 거는 확신을 너무 파괴하는 거니까 여기에 내가 안 보는 앵글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은 동행하면서 늘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했더니 또 이제 30분 영상이 돼갔네요. 됐네요.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